경향에서 이제 이 강의를 처음 한다고 일탄이라고 그래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사실은 감개무량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97년, 96년에 그 성교육을 아우성에서 시작을 했어요. 구성애 선생님하고 같이 그때 이제 일을 했는데 제가 계속 청소년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이러다가 2000년부터 어른들을 위한 성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자리를 옮긴 게 바로 이 경향이었어요. 그래서 경향 미디어칸 그 성문화센터 소장으로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그 19세 이상의 그 어른들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청소년들 성폭행 당한 애들 혹은 뭐 성교육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 아무리 성교육을 해도 어른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의 윤리관이나 이런 것들은 부모들한테 거의 스폰지처럼 다 받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폭행 당한 애들 뭐 네 잘못이 아니야 막 이래갖고 잘 이렇게 업 시켜놨는데 집에 가면 엄마가 너 이제 어떻게 하니? 너 인생 끝났다. 뭐 시집 어떻게 가니? 막 이렇게 하면 그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또 그 부부나 이런 어른들이 실제로 자기 성을 몰라서 아이들이 성교육 뭐 물어볼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도 보고, 또 실제로 부부 생활도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어른들 성교육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참 겁없이 뛰어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이게 굉장히 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이 어른들 성교육은 마치 이렇게 벽 위를 타고 가는 것 같아서 잘못하면 외설이고 잘못하면 또 그 너무 왜 윤리고 막 이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다행히 지금 17년째 성교육하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대학생들 만나오고 수업하고 이러면서 그 여러분들의 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상담도 하고 교육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오늘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최 팀장님이 저한테 이 강의를 의뢰할 때 그 미혼들을 위한 뭐 사랑 팁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저 애정생활 코치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요번부터. 원래는 섹스 코치라고 하고 싶었는데 섹스 코치라고 하면 왠지 왜 테크닉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성 전문가 이렇게 계속 뭐 황금알이나 이런 데 나갔더니 맨날 뭐 정자 난자 이런 얘기만 시키고 뭐 오르가즘 얘기만 시키고 이래서, 사실은 이 섹스라는 게 예전에는 그 섹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섹스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성별? 성별이요? 또요? 야한 거. 네, 처음엔 잘 피해갔어요. 그렇죠? 그 이 섹스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뭐 말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순발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건 성별이에요 이렇게 넘어갈 경우가 많은데, 사실 원래 섹스라는 의미는 디바이드의 개념이고 남자냐 여자냐 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19세기 초반부터 섹스의 이 성행위의 개념도 이제 포함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섹스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아마 그거부터 떠오르지 않아요? 포르노나 뭐 에로 영화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저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셨으면 오늘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알고 오셨죠? 전혀 모르셨어요? 저는 오늘은 몸에 대한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이런 왜 성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기 어려워요. 보통 여러분들이 애정 코치, 뭐 연애 코치 이래갖고 테크닉적인 왜 이런 그 관계의 문제를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른스러운 성 얘기를, 섹스 얘기를 들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드리고, 여러분도 좀 마음을 열고, 또 여기 너무 잘 된 것이 이렇게 커플로 오신 분도 뭐 몇 쌍이 되시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질문도 하고 그동안 몰랐던 것도 얘기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다행히 그 요새 좀 좋은 소식은 서울시청 같은 데서 예비부부 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 이 결혼할 사람들 쫙 모아갖고 막 300명씩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하고, 또 경기도청 같은 데서는 갱년기 부부 성교육을 해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갱년기 부부 성교육이라고 해서 갔더니
안양에 갔더니 70대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놀랬죠. 근데 그분이 이 성에 대한 얘기, 여자의 오르가즘 얘기, 이런 얘기 듣고 나서 가시면서 오늘 너무 축복받은 자리라고 진작 좀 알았으면 굉장히 행복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성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섹스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섹스라고 하면 보통 성행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2011년까지만 해도 제가 성교육자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섹스 에듀케이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스웨덴에서 세계 성학회, 성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학회에서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갖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세계 학회에 가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섹슈얼리티 에듀케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뭐 요즘 뭐 양성평등 얘기도 많이 듣고 뭐 페미니스트 얘기도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섹스, 섹슈얼리티, 젠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섹슈얼리티는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원어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근데 다행히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 박사가 왜 성심리를 이렇게 다 풀었죠. 예전에는 과학적으로 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전부 심리적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지금은 과학적으로 풀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TV나 이런 거 보면 이 뇌과학, 뇌 영상 자기 촬영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로 뭐 사랑을 하면 밝혀지는 부위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사랑을 하면 뭐 밝혀지고 뭐 이런 부위를 찍어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스터즈 앤 존슨 박사가 1960년대, 50년대 이때쯤 막 실험으로 어떤 걸 했냐면 남자와 여자를 실험실에 불러서 얼마씩 이렇게 돈을 주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음경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사정하는 속도, 그러니까 이렇게 섹스를 할 때 사정하는 속도, 또 남자가 피스톤 운동할 때 여자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질액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수치화해서 과학적으로 그 반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과학 섹솔로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섹슈얼리티는 그 안나 프로이드라고 지그문트 프로이드 박사 딸인데 이 사람도 성심리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Sex is what we do. 섹스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Sexuality is who we ar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섹슈얼리티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의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교육이라고 그러면 왜 위생교육이었잖아요. 뭐 월경 혹은 뭐 생리통 또 뭐 자위행위 그리고 뭐 임신, 피임, 낙태 뭐 이런 성병에 대한 그런 겁주기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성교육이 인성교육인 거죠. 데이트하는 법, 뭐 결혼, 이혼, 동거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인생의 과정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 게 성교육이 된 거죠. 섹슈얼리티 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 배경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를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궁금해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걱정이 조금 많이 돼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 성에 대해서는 사람이 너무 각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좀 오픈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오픈된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기엔 또 우리나라 좀 굉장히 위험하죠. 평판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 남자들보다 여자들에 대한 평판은 굉장히 좀 잔인할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인 경우에 이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 굉장히 매력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고 막 성격도 좋고 그래서 여자친구도 많고 남자친구도 막 많으면 근데 그 중에서 세 멋있는 여자친구와 이렇게 사랑도 하고 섹스도 한다는 거예요. 썸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남자들은 그런 남자를 보고 뭐라 그러죠? 만약 내 친구가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능력 있고 예쁜 여자들 셋하고 막 모르게 이렇게 사랑도 하고 섹스도 한다 그래요. 부럽다고 그러죠. 그리고 보통 유능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노하우를 전수받으려고 옆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굉장히 매력 있고 그 여자도 능력 있고 그래서 그 남자친구도 많고 여자친구도 많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문이 쫙 퍼진 게 이 친구는 되게 멋있는 남자친구 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과 섹스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내 친구면 어떨 것 같아요? 미쳤다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르죠. 여러분들 눈치챘죠? 똑같은 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예고 심지어 여자는 하나 줄였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자가 그러는 건 왠지 그건 좀 해퍼, 뭐 혹은 뭐 밝혀,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남자가 그러는 건 남자들끼리는 굉장히 유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어디 이렇게 뭐 무슨 동영상 같은 거 유출되면 누가 더 욕먹어요? 남자보단 여자가 더 욕먹죠. 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요즘 화상 채팅 유행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또래 그 젊은 연인들이 왜 남자친구하고 찍은 사진, 여자친구하고 찍은 사진, 왜 그런 사진 왜 찍어요? 저는 그거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다가 좋았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이가 나쁘면 그거를 SNS에 올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상담하는 아이는 상담이라고 했지만 위로밖에 못했던 아이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대학교 1학년 들어온 아이인데 남자친구랑 그 성관계를 해갖고 아기를 가졌는데 낙태를 했어요. 근데 아마 이게 유산이 됐다 그러는데 낙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얘네들이 좋을 때 그 초음파 사진을 남자친구한테 보내준 거예요. 아기 사진을. 근데 그러고 헤어졌어요. 이제 그 남자애가 막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헤어졌는데 그 남자애가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걔 페이스북에. 근데 그것을 걔가 내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막 퍼날러 갖고 그 아이를 아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르는 애들도 그걸 다 가지고 있고 이야기에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오르면 이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정말 알 수 없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 연인들끼리. 그래서 그거 절대로 찍지 말라. 요새는 결혼한 사람들도 이혼하고 재혼 삼혼하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장담하지만 3분의 1은 이혼해요. 아, 이거 악담인가요? 근데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해요. 근데 사실은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안목을 키우기 전에 여전히 우리들은 뭘 믿냐면 그 운명적인 사랑을 믿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탁 만났을 때 뒤에 아우라가 막 이렇게 차태현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녀가 다가올 때 아무도 안 보이고 뒤에 후광이 막 이렇게 비쳤다는데 그걸 믿지 마세요. 그걸 믿지 마세요. 그 100만 분의 1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왜 이렇게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한 30명 정도 만나보라고 하고 싶어요. 깊게도 만나보고 얕게도 만나보고 친구로도 만나보고 뭐 키스만도 해보고 섹스까지도 가보고 이러면서 만나야 여러분들이 나한테 맞는 사람을 고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들 흔히 하는 얘기로 바람둥이들이 결혼해서 잘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은 많이 만나봐서 자기한테 맞는 사람 고르는 안목이 있고 두 번째는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어떤 유형은 어떻게 해주면 좋아한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100만 원이 생겨서 굉장히 좋은 옷을 사려고 백화점에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대체로 여자들은 그 옷을 사기 마련이지만 그 옷을 살 때 100만 원이나 혹은 200만 원쯤 좀 부담되는 액수를 주고 그걸 사야 된다면 우리 그 자리에서 그냥 탁 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몇 번 가보고 다른 가게도 좀 가보고 그리고 또 친구도 데려가서 입어보기도 하고 이게 어울리냐고도 물어보고 또 내 옷장 안에 옷들하고 또 이렇게 매치도 시켜보고 막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갖고 얼마나 입어요? 우리 한 10년은 입죠, 유 기자님. 10년은 입어요. 좋은 옷 사면. 10년밖에 못 입죠, 사실은. 10년이나 15년. 그리고 난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평균 수명이 몇 살이죠? 그 남자들이 76, 여자들이 83인데 평균 연령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거나 교통사고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 n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지 않거나 암에 걸리지 않거나 건강 조절을 잘하면 여러분들의 기대 수명은 100살까지도 아마 충분히 살걸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결혼하는데 조금 살아보고 20년쯤 살아보고 갈아쳐야지 이런 생각으로 결혼하지는 않잖아요.
끝까지 갈 거야. 이러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70년 같이 살 사람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나한테 맞는 사람을 고르려면 사람을 많이 만나보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그리고 고르는 수밖에 없고 이제 지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왜 불특정 다수들이 모이는 그런 강의에서는 제가 여태까지는 그 질문을 받았어요. 쪽지 질문. 이름 쓰지 않고 이렇게 쭉 받으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잘 모르지만 오늘은 뭐 섹스 쪽으로 조금 치중해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여러분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교육받은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건가요? 네, 이렇게 볼게요. 왜냐하면 PPT 준비를 좀 많이 해와갖고요. 저거를 다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여자하고 남자는 이렇게 안고 있으면 딴 생각을 하네요. 그렇죠?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해요? 여자는 사랑 생각을 하나요? 남자는요? 엉덩이 생각을 하나요? 제가 이런 책을 썼어요. 여자는 사랑이라 말하고 남자는 섹스라 말한다. 이거 7세 찍었어요. 근데 이제 미혼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책이에요. 애들 이제 대학생들 가르치고 상담하면서 쓴 책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 제목을 쓸 때 뒤에다 물음표를 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남자는 섹스고 여자는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걸 이렇게 내고 나니까 다들 너무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면 우리는 흔히 그냥 쉽게 얘기할 때 여자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것 같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훨씬 더 정서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남자는 왠지 좀 섹스를 생각하고 감각적이고 형이 하학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남자나 여자나 사랑이나 섹스는 똑같은 거고 물론 남자가 섹스를 생각하는 것과 여자가 섹스를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거는 성생물학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자들이 왜 사랑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한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건 아마 사회학적인 문제가 성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면 여자들은 뭐 첫 관계를 맺을 때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잘해서 이 여자한테 다시는 잊지 못할 남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여자가 뿅 가갖고 나를 못 잊어 할까? 막 이런 생각.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이 퍼포먼스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한다면 여자들은 그렇다고 해요. 이 남자 정말 날 사랑해서 이걸 하는 건가?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정도로 얘를 사랑하나? 그 다음에 임신 걱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 여자랑 남자랑 걱정하는 바가 굉장히 달라요. 그런가 하면 결혼해갖고도 외도할 때도 또 달라요. 외도할 때도 여자들은 물론 뭐 요즘은 여자들이 성경험이 많아지고 그래서 여자들도 섹스의 감각 때문에 바람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정서적으로 너무 외롭고 남자가 혼자 놔두고 그래서 그러다가 왜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가 상담한 여자들을 보면 대체로 바람난 남자들이 자기 남편보다 좀 떨어지더라고요. 좀 떨어져요. 근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정말 많은 여자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밥을 먹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더래요. 뭐 치사하게 그걸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냐고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걸 대접을 못 받아본 거죠. 남편은 자기 먹을 것만 먹고 아내는 늘 왜 남편이 해주고 싶은 거 이렇게 놔주기만 했지 아내한테 먹을 걸 올려주고 이랬던 그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외롭고 좀 사랑받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많았던 여자들이 흔들리는데 요즘은 좀 걱정되는 게 아침마다 늘 막장 드라마가 너무 많아갖고 여자들이 가정주부가 그걸 보고 아침을 시작한다는 게 정말 걱정이 돼요. 사실은. 매일매일 왜 첩이 있고 왜 바깥에서 막 애인 있고 그리고 막 복수하고 막 이러는 걸 계속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현실도 이래. 현실도 이래. 제가 없어져야 되는 두 농담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요즘 애인 없는 여자가 어딨냐 이거 하고 어떻게 가족끼리 그걸 해요? 이거요. 그럼 가족끼리 안 하면 누구랑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을 자꾸 하면 그러면 그게 사실이 돼요. 말의 힘은 굉장히 세서 말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인하고 만날 때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헤어져 이런 얘기 굉장히 쉽게 하고 헤어지자 뭐 이제 끝났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결국은 헤어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정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끝에 가서 헤어질 마음이 있지 않으면 물론 헤어지자는 얘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런 얘기를 왜 이렇게 쉽게 던지면 그러면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가능하면 아름다운 얘기,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얘기, 이런 얘기를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좋지, 왜 부정적인 얘기, 이런 거를 내면 그것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애인 간에도 그런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남자하고 여자는 생식이 달라요. 보면 남자는 몇 살까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몇 살까지? 그 또 대답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선물을 또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 답을 잘 말해주는 사람한테는 제가 이걸 드릴 텐데 이건 윤활제예요. 윤활제인데 이거는 여자들의 섹스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스트로글라이드라고 미국에서 나온 건데 이거 FDA 승인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섹스 토이처럼 생각을 해서 약국에서도 잘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이 좀 많이 쓴다고 하는데 왜 남자하고 조금 다르게 여자는 분위기도 좀 맞아야 되고 들킬까봐 걱정되는 것, 또 왜 임신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없어야 좀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와 남자가 성적으로 흥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남자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성적으로 막 흥분하면. 네, 발기가 일어나죠. 이럴 때 이렇게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꼭 섹스할 때가 아니라 세정제로 써도 좋아요. 세정제로.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세요. 발기가 되는데 여자도 발기가 돼요. 여자가 발기가 된다는 말 좀 낯설죠? 그런데 발기라는 말은 뭐냐면 충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관으로, 성기관으로 피가 몰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으로 흥분하면 왜 이 남자도 음경이 딱딱해지지만 여자도 가슴이 딱딱해지고 유두도 딱딱해지고 성기가 좀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푼다고 그러죠.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피가 몰려 들어가지 않으면 성감이 예민해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왜 발기가 되는 현상 중에 여자한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질윤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젖어야 돼요. 근데 물론 그렇게 좀 지렉이 흘러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흥분됐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여자가 원할 때 삽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지고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일방적인 섹스라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학에서는 삽입의 시기는 여자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윤활제가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 처음 성관계 시작할 때, 그리고 아기 낳아갖고 수유할 때 보통 아기 낳고 나서 요번에 연예인 누구도 남편이 바람난 이유가 임신 초기여서 조심하는 기간에 바람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4개월, 5개월까지 5개월 될 때까지는 좀 섹스를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5개월부터는 좀 안정기에 드니까 그때부터 8개월까지는 또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8개월 되면 배가 이렇게 제법 나오니까 그때는 왜 누르거나 이런 그런 무리 되는 체위를 하지 않는 게 좋은데 그렇게 아기를 낳고 나면 이 호르몬의 작용으로 이 질이 폐경기 상태가 돼버려요, 거의. 그래서 그건 아마 조물주가 지금은 섹스할 때가 아니라 아기를 돌볼 때야.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때 왜 이제 그때까지 참잖아요, 남자들이. 참고 있다가 이제 첫 섹스를 하는데 여자들은 아기 낳고 굉장히 피곤하고 갑자기 엄마가 됐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또 이제 바디 이미지에 대해서도 조금 별로 안 좋아져 있고 이런데 남편하고 섹스를 하면 남편이 충분하게 이 여자가 이렇게 막 이 지렉이 나오도록 해도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삽입이 되면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섹스리스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기 낳고 첫 섹스가 너무 힘들어서 섹스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40%가 넘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쓰면 좋고 그 다음에 폐경기예요. 그래서 이 폐경기는
여자하고 남자가 생리가 다르잖아요. 남자는 그 아기를 건강하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날 수 있어요. 자기가 건강 관리를 잘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뭐 파바로티나 이런 사람들이 70 넘어갖고 딸 낳고 좋아하고 막 이랬잖아요. 물론 건강하면이라는 전제가 붙지만, 근데 여자는요. 여자는 몇 살까지 아기를 낳을 수 있죠? 네? 폐경기까지. 예, 근데 사실은 폐경기 전후에서는 잘 안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지금 여기 거의 미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대 여자들의 임신율은요, 85%가 넘어요. 그 굉장히 잘 되는 편이죠. 물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사실 요즘은 건강한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해도 임신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의 몸 온도가 높아졌고요. 여자들의 몸 온도는 낮아졌어요.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여자의 성기가 속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따뜻해야만 건강한 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차가웠게 해야만, 음낭은 보통 2, 3도가 낮아야만 건강한 정자가 나오는데 요즘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인 거예요. 환경 호르몬이 남자의 몸으로 들어가면 이게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을 해서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굉장히 또 나쁘다는 게 뭐냐면 이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거 주머니에다 넣는 거 나쁘다고 그러죠. 이게 정자를 많이 죽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기에 음낭에는 남자 음낭에는 고환이 들어있고 그 고환에는 정자를 만들어내는 세포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성욕을 부추기는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는데 테스토스테론 만들어내는 세포는 열에 안 약해요. 그런데 정자를 만들어내는 세포는 열에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딱 맞는 스키니진 같은 걸 입거나 딱 달라붙는 삼각 팬티 같은 거 입거나 혹은 뭐 그것도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요새 좋은 차 보면 이 열판 있잖아요. 그래서 추우면 이렇게 켜갖고 시트가 따뜻해지는데 그걸 잠깐만 켜야지 계속 따뜻한 채로 하고 다니는 게 남자한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가 하면 반신욕이나 왜 이 사우나를 너무 좋아해도 임신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정자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망가지면 복귀되는 데까지 3개월 정도가 걸린대요. 그리고 여자는 몸 온도가 떨어진 게 얇게 입잖아요. 얇게 입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으면 속바지를 입었는데 요즘은 속바지를 안 입어요. 그래서 아주 강의할 때 굉장히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다리들을 자꾸 꼬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위에도 굉장히 노출이 심하죠.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다 지금도 저렇게 찬 거 마시네요. 그 따뜻한 거 말고 찬 거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 마실 때도 왜 냉장고 열고 물 마시죠. 그냥 물 안 마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막 이렇게 그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커피 마시려고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다 얼음 넣어 갖고 마시더라고요. 이 추운데. 그게 여러분들의 몸 온도를 떨어뜨려요. 이 몸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생리통도 심하게 하고 그리고 임신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대는 85% 정도라고 하면 35세가 지나면 45%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일하고 취직하고 일하고 그리고 뭐 한창 일할 때 되면 결혼을 자꾸 미루게 되고 아기를 좀 미루게 되고 요즘 또 애들 기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미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기 낳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기는요 내가 원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유 기자님? 아기는 축복이에요. 하늘에서 줄 때 주지 뭐 임신이 왜 한 번 처음 섹스를 했는데 됐어요. 임신이 너무 잘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키울 수가 없어서 낙태를 했어요. 요즘 낙태 못하지만 낙태를 했는데 다시는 아기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는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번 낙태했는데 11번 임신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문제는 내가 내 몸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임신이 잘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자궁이 튼튼한지 아닌지를 그때가 돼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성건강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왜 인생에 있어서 불행하게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따뜻하게 찬 거 많이 먹지 말고 찬바닥에 앉지 말고 우리들 그 유인경 기자님이나 저나 거의 비슷한 세대인데 우리 때는 여고나 여중 다닐 때 이 바닥 그 여학생들 학교 바닥은요 이런 게 전부 마룻바닥이었어요. 돌바닥 잘 안 썼어요. 그리고 돌바닥을 만약 쓰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여러 번 그 덮버선 같은 거 신으라 그러고 양말 신으라 그러고 꼭 그 방석 깔고 앉게 해서 찬기가 엉덩이에 닿지 않도록 몸에 닿지 않도록 굉장히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거의 못 듣고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성건강을 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월경을 시작하면 다 병원에 가서 이게 원발성인지 속발성인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되잖아요. 이거 또 왜 남자 의사가 이렇게 막 내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난소 검사는요 초음파로 하기 때문에 내진 안 해요. 여러분들은 성관계를 안 한다라고 그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물 많이 먹고 빵빵하게 해서 이렇게 초음파로 검사를 하면 난소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발성은 원래 체질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생리주기 이렇게 계산해 갖고 다음 생즈음 해서 진통제 먼저 먹으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아주 고생하고 나서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 진통제들이 내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 먹으면 좀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속발성은 이거는 자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즘 결혼 안 했는데도 난소에 막 종양들 있고 자궁에 종양들 있고 그리고 늦게까지 결혼 안 하고 생리를 너무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월경을 하기 때문에 이 자궁 내막이 깎아졌다 들어왔다 이렇게 다시 생겼다 이러면서 자궁 내막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자궁 내막증은 생리 양도 굉장히 많고 생리통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병원에 빨리 가보지 않으면 정작 임신이 안 돼서 결혼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자궁 내막증 때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궁 내막증을 치료하는 데는 폐경기 상태로 만들어서 왜 월경을 좀 못하게 그래서 이렇게 자궁 내막이 튼튼해지게 하거나 아니면 임신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너무 늦게까지 내가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기르는 그런 그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기를 기르는 것을 아기 낳는 것을 너무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인생이야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미루지 말라는 건데 그 남자는 정자를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요. 그래서 35세 아기를 낳잖아요. 35세 동갑 남녀가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남자는 그 정자가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전에 만들어진 정자예요. 그런데 여자는 그게 원래 재료가 35년 전에 만들어진 재료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태어날 때 난자를 난포세포 형태로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갖고 이 초경을 하고 나면 400번에서 450번의 월경을 하면 완경, 폐경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아기를 못 낳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여자들은 폐경을 할까? 폐경을 하는 동물들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왜 여자는 폐경을 할까 그러는데 여자가 섹스를 거부하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섹스가 여자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섹스가. 남자는 생식을 어떻게 해요? 아기를 어떻게 낳죠? 남자는 생식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을 어떻게 낳아요? 여자한테 사정을 해서 낳잖아요. 그렇죠? 이 남자가요.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보통 뭐 한번 사정할 때 2에서 6cc라고 얘기했죠. 그럼 뭐 아무리 안 나와도 한 3억 정도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뉴스 위크지를 보니까 남자 심장이 한 번 뛸 때 정자가 1000개가 만들어진대요. 쿵쿵쿵쿵 이럴 때 1000개가 만들어진대요. 근데 난자는 한 달에 하나나 2개 정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누가 더 신중하겠어요? 그걸 사용해서 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자가 더 신중하겠죠. 그러니까 보면 그 여자가 일어서서 골반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작아지고 그래서 아기 낳기도 좀 힘들어졌고 이 포유류 중에서는 인간 여자가 가장 난산을 한대요.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골반이 이렇게 젖혀진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나와서 뒤틀어서 이렇게 또 나와야 돼요. 다른 놈들은 왜 이렇게 안 나오면 손 넣어갖고 이렇게 꺼내는 거 보셨잖아요. 수의사들이.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난산을 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사람의 아기는 굉장히 미숙하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면 왜 소나 뭐 그 사슴이나 돼지나 심지어 병아리조차도 나오면 털이 보송보송 마르면 얘들이 엄마를 막 따라다니고 먹이를 막 먹는데 인간 아기는 어때요? 그냥 놔두면 죽어요. 따뜻하게 해주지 않고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아기는 죽는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일어나서 골반 이렇게 우아하게 걸으려면 골반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람의 임신 기간은 22개월이었는데 아기를 22개월 동안 가지고 있으면 낳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걸려갖고. 그래서 여자들이 조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화 심리학, 진화 생물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요새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보통 그 침팬치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뇌의 그 완성도는 45%에서 5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걷고 이렇게 잡고 그러는데 인간은 25%밖에 안 된대요. 뇌의 발달 정도가. 그 이유가 엄마 뱃속에서 취할 수 있는 영양 가지고는 애가 발달을 못하기 때문에 나와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거라는 이론이 새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자가 한 번 아기를 섹스를 하면 9개월 반의 임신 기간을 거쳐야 하고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또 굉장히 난산, 목숨을 건 출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보통 2, 3년은 아주 적극적으로 매달려 갖고 육아를 하지 않으면 애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섹스 한 번 잘못했다가 몇 년을 걸리는 거예요. 5년을 묶이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섹스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머리가 아파요. 오늘 허리가 아파요. 오늘 너무 더워요. 너무 추워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뭐 혹은 아기가 깰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거절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가장 그 절정을 이룬 게 폐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폐경을 한 이유는 할머니 이렇게 50이 넘어서 아기를 낳아서 둘 다 위험해지는 것보다는 50이 넘어서는 20대 젊은 여자들이 낳은 아기를 기르는 걸 지혜롭게 돌봐주는 것이 인간의 발달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됐다. 이래서 할머니 이론이 굉장히 이 설득력 있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자, 여자와 남자는 짝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다르고 그런데요. 남자는 정자를 뿌려서 생식을 하기 때문에 감각이나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자는 한 번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파트너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한번 남자분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저쪽으로 가서 물어볼까요? 같이 오지 않은 분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이상형의 여자는 어떤 분이세요? 여자 볼 때 어디를 봐요? 눈 봐요? 그러니까 보면 남자들은 예쁜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 동생 있다 그러면 예쁘냐? 이렇게 물어보고 애인 생겼다 그러면 예쁘냐? 이러고 저기 오다가 어떤 여자랑 부딪혔어 그러면 예쁘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예쁜 게 너무 중요한데 눈을 본단 말이에요. 눈이 어때야 돼요? 네. 눈이 호감이 가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눈이 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저는 근데 큰 것도 좋고 작은 것도 좋긴 한데. 네. 눈이 예전에는 네. 눈이 되게 깊다고 그런 사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깊다는 건 이제 까맣고 네. 좀 촉촉하고 뭐, 좀 초롱초롱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피부는 어떤 게 좋아요? 하얀 게 좋죠. 하얗고 매끌매끌한 게 좋죠. 윤기 있고. 그러면 입술은요? 입술은 잘 안 보는데. 네. 그러면 어떤 게 좋겠어요? 입술은? 입술은 그냥 생각할 땐 좀 작은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려요. 작지만 좀 빨갛고 좀 도톰하고 그랬으면 좋겠죠? 안 도톰해도 돼요? 예. 머리카락은요? 머리 스타일은요? 머리 스타일은 안 보는데요. 머리 스타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머리가 창피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뭐 골룸이나 이런 건 아니고 머리 스타일이 좀 머리가 숱이 좀 있어야죠. 그래도 매끌매끌 윤기도 좀 나야 되고. 뭐 수도 없어도 귀여운 사람도 있으니까요. 네. 아직 젊어서 별로 궁하지가 않는가 봐요. 근데 지금 남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 제가 아침에 음성 경찰서에서 50대 경찰관들하고 이제 얘기를 막 하고 왔는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갖고 있는 이상형 여자는 10대나 20대나 30대나 70대까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까맣고 촉촉하고 동글동글하고 뭐 큰 눈, 그리고 뭐 도톰하고 빨간 입술, 그리고 매끈하고 뭐 이 윤기 있는 피부, 그리고 굉장히 윤이 나는 머리카락.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이상형이 다르세요? 왜 그냥 보고만 계세요? 그렇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특질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이 책을 드릴게요. 네.
어린 거. 가까운데. 예. 예쁘기죠. 당연히 예뻐요. 맞아요. 젊은 여자. 그러니까 어린 거는 좀 너무 그런 어린 것 같고 젊은 여자, 생식이 가능한 여자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원하죠? 어떤 남자가 좋으세요? 어른 같은 어른 같은 남자요? 아니 그냥 처음 봐갖고 어른 같은지 잘 모르잖아요. 외모로 볼 때. 예. 덩치도 있고 덩치가 얼마나 좋아야 돼요? 어깨가 좀 저보다 넓어야 되고 허벅지가 저보다 아, 허벅지를 보시는구나. 허벅지를 보시는구나. 그 키는요? 키는 저보다 한 10cm 이상은 컸습니다. 그러면 키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한 78? 75? 75면 굉장히 저렴하다, 그렇죠? 그 보통 이 한국 여자들이 키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갖고 키 큰 남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외국 남자들은 자기 키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여자처럼 이렇게 키를 물어보거나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남자들은 자기 키 모르고 혈액형 몰라요. 그걸 왜 알아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키가 뭐 크고 작은 게 루저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